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중에 하나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중에 일부가 드디어 해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우선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 재건축을 제외한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 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구역 6군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통기획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는 순간 토지에서 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투자 기회는 신통기획에서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최근에 추가된 신규 사업 종류들의 규제 사항들을 보면요.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소급된 권리사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기존 물건을 매수해도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신통기획은 민간사업이고 기부채납이 가장 적은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한 단점이 토지 지정이었습니다. 완성 혹은 무산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합 설립 인가와 동시에 토지가 해제가 되면서 완성 혹은 무산이라는 두 개의 옵션만 있던 사업이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옵션이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죠. 자, 공문 내용을 한번 보면 영구 영역 거래가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구 영역까지 필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신고가 거래가 어느 지역에서 터지는지만 보면 토지가 과연 의미가 있는 규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토지가 지정됐었던 지역이 가장 강하고 또 가장 긴 기간 동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지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풀린 지역도 그렇습니다. 대치나 삼성, 청담, 잠실 같은 수요가 아주 강력한 초상급지들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똘똘한 한치 현상으로 더욱더 강한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심리를 컨트롤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 지역들이 토지가 해제되면서 재건축을 빼놓고 해제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수량으로 초상급지의 가격을 컨트롤하려면 이에 비견되는 많은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이란 말이죠. 근데 이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동의 부분 그리고 사업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들 재건축들 재개발들을 계속 묶어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급지 쏠림 현상이 유일하게 있는 신축들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상급지 재건축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묶어둘 게 아니라 토지 해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 또 집값 안정화를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신통기획 재개발은 짧은 기한 동안만 토지로 묶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됨과 동시에 풀어준다는 겁니다. 완성 혹은 무산이라는 양자택일 선택지에서 이제는 피받고 팔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간을 봤습니다. 무슨 간을 봤냐면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은 아예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야 토지에서 해제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역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풀린 토지 지역들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재건축 단지 14곳은 이런 식으로 현행 토지 유지 결과가 나왔고요. 신통기획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6군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일단 신당 10구역입니다. 강북에서는 손에 꼽히는 입지죠. 그리고 완전한 평지에다가 구역도 상당히 넓고요. 지하철 노선만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의 노선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형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거래가 돼야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로 아주 늙은 아주 오래된 단독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매도하고 싶어도 아무도 매수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제대로 형성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1, 2억 이상 눌려있던 프리미엄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다세대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구역이라 투자자가 접근할 만한 물건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면목동 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지역 전체가 거의 뉴타운급의 개발지들로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 여기 있는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7호선 면목역의 역세권이고요. 개별 필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노후도가 또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정동 구역, 여기는 일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대로는 전세를 끼게 되면 이제부터는 토지가 아니니까 끼게 되면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로 투자할 만한 그런 일부 다세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하지만 입지 대비해서 여기가 뭐 나쁜 입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 4억으로 이거보다 좋은 입지 못할 게 없거든요. 이거보다도 작은 한 1, 2억대 금액으로도 여기보다 상급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3, 4억대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으로 방화뉴타운에 위치한 방화 2구역 역시 토어제 해제는 됐지만 단독 제외하고는 뭐 투자할 만한 물건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 3-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미아 4-1구역은 그나마 일부 물건은 존재는 하는데 여기 역시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입지 대비해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너무 좀 커진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느 지역에 또 어떤 단계의 물건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일단 신통기획의 진행 절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초기 신통기획지들은 대부분 다 주민 입안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되게 됩니다. 주민 입안은 50% 이상의 주민 입안 동의서를 받아서요. 이게 이제 75% 이하까지 받아서 구에다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가점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입안 요청 들어간 그런 사업지 중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구역을 서울시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서울시로 추천하게 된 날이 권산일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현재 토어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전략은 주민 동의율이 요 50%에 근접한 구역을 미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토어제의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매도할 수 있다는 옵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올 6월에 시행될 도정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입안 요청을 위해서 받은 초기의 동의율이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로 간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도 필요가 없고요. 극초기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렸으면 이제는 그 기간이 과거 대비해서 3, 4년 이상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 실현이 가능한 시기 역시도 3, 4년 이상 줄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1억에서 3억대의 투자로 할 수 있는 가장 상급지의 물건을 초기 단계에서 갭 투자 형태로 미리 잡는 게 소액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확보해 놓은 1억대 그리고 2억대 투자 물건들 추천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의 물건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